3. 여학생 부대의 신화. 유혹하는 공산주의. 학생들의 여순사건 가담. 여순사건에 학생들이 가담했다고 알려진 것은 국방부 발표를 통해서였다. 10월 28일 국방부는 제7호 발표를 통해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봉기군의 선동 때문에 여학생과 소학생까지도 봉기군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봉기군이 38선이 터지고 중앙에 새 정권이 세워졌다고 거짓으로 선전하면서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강제로 인민군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건이 진압된 뒤인 11월 5일 서울을 비롯한 남한 각지에 비행기로 살포된 국방부의 전국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삐라에는 봉기군이 철모르는 중학생에게 무기를 주어 국군에 대항케 하고 양민을 도살케 했기 때문에 선동에 빠진 중학생들은 토벌부대의 본이 아닌 청탄이 희생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이 봉기군의 선동 때문에 순진한 학생들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범석 국무총리가 포고문을 통해 대다수의 14연대 군인들을 단순 무지하고 피동적인 선량한 군인들로 규정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분의 극소수 군인들이라는 선정과 동일한 논리였다. 여순사건 초기에 이범석 국무총리는 봉기군조차도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가의 모략적 이상물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는 공산 세력의 선동을 강조하여 봉기 주동자와 추종자를 분리하고 봉기 세력이 소수와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이범석의 논리는 좌익 세력과 김구를 압살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전투를 직접 수행한 현지의 분위기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성정과는 달랐다. 순진하게 동원된 학생이라는 정부 선전이 진압 현장에서는 반란군보다 더 악랄하고 무자비한 학생이라는 이미지로 대체되었다. 여수 진압 작전에 참가했던 제12연대 백인엽 소령은 봉기군보다 오히려 남녀 학생들이 더 용감하게 저항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단순히 선동과 사주에 의한 일시적 흥분이라기보다 일시적 흥분이라기보다는 평소 공산계 반동교육자에 의한 지시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순천작전을 주도한 김백일과 최병덕, 성호성 등 군 고위 인사들도 순천과 여수에서 학생과 시민으로 이루어진 저항 세력이 조직적 저항을 시도하여 진압작전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여순 사건에 남녀 학생들이 가담하여 극렬하게 싸웠다는 서술은 여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록물 등에서 많이 보인다. 국방부가 발간한 한국전쟁사는 남녀 중학생들이 카빈총을 가지고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국군을 유인하는 등 지능적으로 행동했는데 비록 나이는 어리다고 하지만 그들은 오장이 적식사상으로 감염됐기 때문에 총부리 앞에 쓰러지면서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다. 따라서 진압군들도 단호하게 그들을 서탕했다라고 적고 있다. 남녀 학생들이 전투 참가의 진상과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순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4연대가 점령했을 때의 학생 역할과 국군이 여순에 진격했을 때 학생 활동은 달랐고 반란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는 것은 진압군 작전 실패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참여는 봉기군이 여수와 순천에 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제14연대는 학생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잘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10월 20일 여수에 들어온 14연대는 읍사무소와 백두회관 앞에 99식 소총과 카빈총을 산더미같이 풀어놓았는데 청년과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경찰과 우익직녀 사람들을 잡으러 나섰다. 학생들은 지하에 잠복해 있던 민주애국청년동맹 민애청 조직을 이용해 조직되었지만 모든 학생이 이런 방식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학생들도 있었지만 젊은 혈기에 친일 경찰 등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 학생들도 있었다. 민애청은 기존 조직을 복구하는 한편 군대가 배포한 총으로 무장한 일반 학생들이 가담하면서 그 세력이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에 있던 민애청, 민청, 학동, 여맹, 합동노조, 교원노조, 철도노조 등은 자발적으로 인민의용군을 조직하였고 이들은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분자나 경찰, 우익청년단체 등의 반동 우익분자를 색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일을 도와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등 14연대 봉기군과 지방 좌익 세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국군이 순천과 여수에 대한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역할과 비중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다. 순천에 대한 진압군의 탈환작전은 10월 2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날 밤 봉기군 주력부대는 이미 인근 산악지대로 도피하였다. 진압군이 23일에 순천 시내로 진압할 때 봉기군 정규 병력은 거의 없었고 경찰이 가지고 있던 무기나 죽창 등의 간단한 무기로 무장한 좌익 학생이나 좌익 단체원들이 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될 수 없었다. 그 결과 정부군은 고립된 시민 학생들의 저항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면서 비교적 용이하게 순천 시내를 점령할 수 있었다. 하루 만에 시내의 상점, 유리창과 문과 벽에 총 맞은 흔적을 거미줄같이 내며 순천을 완전 점령한 진압군은 14연대 봉기에 동조했던 인사들을 가려내기 위해 집집마다 수색했다. 봉기군 주력이 이미 산악지대로 퇴각하여 주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압군은 반란군 서탕이라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없었다. 순천 진압작전 때 지방 폭도들과 학생들이 죽창과 총으로 무모한 저항을 시도하여 진압군의 양민과 폭도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저항 세력의 대부분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시내 소탕 작전의 주요한 대상으로 설정된 것은 시민과 학생층이었다. 여수 상황도 순천과 비슷했다. 진압군의 본격적인 작전을 예감한 봉기군은 10월 24일에 벌어진 미평전투 패배로 진압군 포위망이 무너진 틈을 타 이날 밤에 지리산과 벌교 방면으로 탈출했다. 진압군이 26일에 다른 지역의 부대까지 끌어들여 소탕작전에 나섰을 때 반란군은 의외로 저항도 없이 달아나 버렸다. 10월 27일 진압군이 여수 시내에 들어갈 때 시내에는 반란군 200명, 민병 1천으로 구성된 무장 세력이 있다고 진압군은 파악했다. 진압군은 민간인 1,000명의 주요한 참가자를 학생들로 파악하고 있었다. 진압군은 여수에서의 저항이 극렬했다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진압군의 공격을 죽창이나 총으로 방어하는데 급급한 비조직이고 무모한 저항일 뿐이었다. 봉기군이 탈출한 뒤 여수에서는 행동대장 서종현 일명 오비 암살단 단장이 좌익 조직원과 학생들에게 99시 초청의 실탄을
장진하여 사격을 몇 번 시켜보는 정도의 훈련을 시키기도 했지만 우수한 장비와 전투 경험을 가진 진압군이 들어오자 모두 달아나 버렸던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달아나서 계속 숨어 있었던 탓에 많이 살아남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시민이나 학생들은 명령체계를 갖추고 훈련된 정식 군대와 맞서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들은 사상으로 무장한 오장이 붉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었다.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백선엽은 나는 지금도 그렇게 많은 빨갱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 가담자의 대부분은 핵심 좌익계 인물들의 선정과 현실적인 신변의 위협 속에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정규군을 상대로 한 시민과 학생들의 전투는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남해안반도라는 지리적 여건과 이미 신분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생존을 위한 방어에 불과했다. 현지 전투 과정에서 실제 적은 바뀌었다. 여수를 점령하여 포로를 체포했을 때 반군은 단 1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00명은 시민이었다. 결국 여수 진압작전은 봉기군을 대상으로 한 전투라기보다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투였다. 당시 진압군 장교들도 이런 점을 지적했다. 10월 24일 여수 진입 도중에 고막이 터지는 상처를 입고 퇴각한 송호성 장군은 이 전투가 반군 진압작전에서 봉기 시민 소탕으로 완전히 변했다고 인정했다. 봉기군의 저항이 거세여 진압작전이 매끄럽게 전개되지 못하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다고 진압군은 발표했지만 학생들의 완강한 저항을 강조하게 된 것은 정부 진압작전의 무리한 전개와 그 실패를 덮어버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진압군이 시민과 학생들의 저항을 강조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반란의 근원지에 대한 보복과 응징을 위해서였다. 진압군은 정부에 저항한 전남의 반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저항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전 시민의 눈앞에 직접 보여주었다. 여순 사건을 전후한 학생들의 동태는 순천 농림학교장이 사건 당시에 기록한 일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 일기에 따르면 사건이 진압된 후 순천 농림학교의 출석 상황을 보면 교사총 52명 중 45명이 출석, 3명이 검거나 행방불명, 나머지는 병고, 가정보호, 여행 중이었다. 학생 총 848명 가운데 635명이나 결석하였다. 무려 75%의 결석률이었다. 결석 사유를 보면 여수 사건과 관련하여 검거 도피로 결석한 학생은 22명이고 202명은 병으로 112명은 가정보호를 이유로 결석했다. 나머지는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한 경우였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 284명도 있었다. 개학하기 전 학교 측은 사건에 가담한 직원도 있고 학생과 그 가족의 공포감으로 개교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당국은 읍내 요소에 광고문을 붙이거나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개교 사실을 알렸다. 11월 1일 순천 농림학교 개학일에 등교한 학생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4일이 지난 11월 5일 등교율은 40%에 이르러 15%가 증가했다. 이 같은 등교율 증가 현상은 시일이 가면서 더욱 높아졌으리라 생각된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11월 5일 현재 순천 각 학교의 학생 출석률은 초등학교가 100%였고 순천중학교 35%, 매산중학교 40%, 순천여자중학교 60%,
순천사범학교 45%, 순천농립중학교 40%였다.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 모두가 봉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집이 멀리 있어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학교가 휴교 상태에 있었으므로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다. 이런 처지의 학생들은 사건이 전 지역을 휩쓸고 간 뒤라 학교에 다시 나올 만큼의 여유가 없었고 통학 기차 같은 교통수단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순천 지역의 출석률 수치는 여순 사건의 영향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통계로는 순천중학교 현재 순천고등학교의 졸업대장이었다. 순천중학교의 1949년 졸업생 숫자를 보면 예전에 비해 훨씬 적은 35명이었고 1950년 4월 졸업생도 33명에 그쳤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정부의 선전처럼 순진한 상태에서 군인이나 좌익의 권유에 이끌려 여순 사건에 가담한 것도 아니었고 봉기 군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진압군에 맞서 싸웠던 것도 아니었다. 학생의 여순 사건 참가에 대한 양극적 이미지는 정부와 진압군이 용도에 따라 퍼뜨린 것에 불과했다. 순진한 학생이라는 이미지는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였고 긍정란 학생이라는 이미지는 여순 진압 작전의 무모함 때문에 생긴 작전 실패와 민간인 피해를 합리화하려는 호도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여순 사건에 교사와 학생이 가담했다는 보도는 정부가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이스만 대통령은 11월 4일 여순 사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앞잡이가 되었고 여학생들도 심하게 봉기군에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순진한 자녀들이 이같이 된 것은 부모와 교사에게 그 죄가 있는 것이므로 우선 각 정부기관에서는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여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발표되더라도 전 민족이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참가에 대한 놀라움과 분노는 먼저 여순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교직원을 파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저한 국가지상, 민족지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 신문은 학생들이 참가 문제를 다룬 사설에서 순진하여야 할 남녀 학생이 참가했다는 것은 불상사 중에도 더욱 놀라운 일이며 이를 계기로 문교 당국은 교육에 대한 심각한 고구와 강력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학생에게 건전한 국민주의를 고취해야 하고 교사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학과 주입에 치중하기보다는 사회생활 정서교육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작전 장교는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나가야 하고 이렇게 싸워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있게 머릿속에 깊이 넣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연한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유주의가 이러한 혼란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이 악랄한 세계 재패의 공산주의자의 사상은 학교뿐 아니라 군인과 사회 속 각 방면에 침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행한 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국시를 하루빨리 명확하게 세워서 3천만 전 민족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박고 일어나도록 교육하고 선전해야 할 것입니다.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한 작전 장교의 말을 소설가가 윤색하여 정리한 이 발언은 여순 사건을 겪은 이후 남한의 교육이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선언이었고 이후에는 남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반공주의는 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삶과 죽음의 방식도 규정함으로써 국시가 되었다.